하루하루 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오순도순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술 뜨는 곳, 바로 우리네 주방에 자리한 평범한 식탁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일 밥을 먹으면서 무심코 내 두 발을 뻗고 있는 그 식탁 밑 캄캄한 공간이 내 피 같은 재물이니 소리 소문 없이 줄줄 새어나가는 가장 무섭고 거대한 구멍일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벌어와도 이상하게 우리 집은 늘 돈에 쪼들리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밥을 먹는 그 식탁 밑에 어두운 공간을 아주 깊고 찬찬히 들여다보셔야만 합니다. 평생을 맑고 향기로운 무소유의 삶으로 일관하시며 우리에게 참으로 큰 깨달음을 주고 가신 성철 스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스님께서는 생전에 진 무거운 중생들의 팍팍한 삶을 굽어 살피시며 아주 뼈있는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스님의 그 깊은 해안과 오랜 풍수의 지혜를 빌려 조심스레 말씀드리자면 한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가장 튼튼하고 근본적인 뿌리는 다름 아닌 식복, 즉 먹을 복에 숨어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이 귀한 식복이 무너지고 시커멓게 오염되면 그 집안의 재물복 역시 속에서부터 고파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결국 온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는 참으로 무서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돈을 악착같이 지켜보겠다고 튼튼한 금고를 사들이고 현관문에 자물쇠를 몇 개씩 달고 심지어 돈이 들어온다며 지갑 색깔까지 빨간색,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정작 내 가족의 생명력을 지탱하고 하늘의 맑은 기운을 내 입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가장 신성한 재단인 그 식탁, 그 식탁의 밑바닥이 무방비 상태로 뻥 뚫려 있어서 나쁜 운기가 웅덩이처럼 고여 있다면 밖에서 해오는 그 어떤 비싼 풍수 비방도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수백만 원을 훌쩍 넘는 비싼 금빛 부적보다도 이름났다는 무당의 그 요란한 구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이 식탁 밑에 뚫린 가난의 구멍을 꽉 틀어막아 줄 아주 놀라운 비방을 하나 조용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큰돈을 들이실 필요도 없고 남들 눈치 보며 몰래 점집을 찾아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주방 베란다 망망에 걸려있는 흔하디흔한 마늘 3쪽 그리고 지갑 한 구석에 굴러다니는 때 묻은 100원짜리 동전 3개면 충분합니다.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마늘과 100원짜리 동전이 도대체 어떤 신비한 조화를 부리기에 썩어 문드러져 가던 집안의 기운을 단숨에 확 살려내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던 재물운을 1년 내내 폭발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일까요? 다만 수많은 식재료 중에 왜 하필 독한 냄새가 나는 마늘이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집안에 마늘 냄새가 진동하지 않도록 식탁 및 도대체 어느 정확한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숨겨두어야만 꽉 막혔던 기운이 화산 터지듯 발복하게 되는지는 지금부터 제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단 한 줄도 숨기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영상을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식구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에 조용히 주방 식탁 밑으로 가셔서 제가 짚어드리는 이 방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정성껏 실천해 보시기를 가슴 깊이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이 두 글자는 참 언제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아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꽁꽁한 마음을 한없이 따뜻하게 녹여주는 묘한 마법 같은 힘이 있지요. 특히나 지금 이 팍팍한 시대를 묵묵히 견뎌내고 계신 우리 중장년층 부모님 세대들에게 가족이란 그야말로 내 몸이 부서지고 망가져서 가루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지켜내야만 했던 유일한 종교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알은 어찌 그리 아까운지 그 돈 억척스럽게 아껴서 우리 자식들 밥상에 고기 반찬 하나 더 올려주고 따뜻한 계란말이 하나라도 더 부쳐 먹이려고 찬바람 부는 시장 바닥에서 1,000원, 2,000원을 깎아가며 이리저리 발품을 팔고 또 팔았던 눈물겨운 세월입니다. 남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백화점에서 번듯한 메이크업, 옷 한 벌씩 턱턱 사입고 단풍 구경이다 꽃 구경이다 놀러 다닐 때 나는 10년도 훌쩍 넘은 목, 늘어난 티셔츠와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바지를 무슨 훈장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죄악처럼 여기며 살았지요. 그저 내 남편을 기죽이지 않으려고, 내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려고 내 평생을 온전히 바치며 살과 뼈를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고 긴 희생, 참으로 모진 인고의 세월을 묵묵히 버텨낸 끝에 지금 우리 두 손에 초라하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꾹 참고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젠가는 버틸 날이 오겠지 굳게 믿으며 이를 악물고 버텼건만 해가 바뀔수록 통장에 쌓이는 건 돈이 아니라 줄어들 줄 모르는 무서운 은행 빚덩어리이고 매달 이자 갚는 날만 다가오면 가슴이 턱턱 막혀오며 나도 모르게 푹푹 내쉬게 되는 숨 가쁜 한숨뿐입니다. 분명 나는 세상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새벽이슬을 맞아가며 일터로 나갔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이 그저 바보처럼 정직하게만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내 삶은 우리 집안의 형편은 쥐구멍에 벗들듯 나아지기는 커녕 매일매일 제자리 걸음만 치며 사람 피를 말리는 것인지 캄캄한 하늘을 우러러 원망스럽고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모두가 세상 모르게 깊이 잠든 캄캄한 새벽 홀로 눈이 번쩍 떠져서 불 꺼진 주방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보신 적 있으신지요? 식구들이 맛있게 먹고 남긴 냄비 바닥에 차디찬 찬밥 덩어리를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 대충 차가운 맹물에 말아놓고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식탁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훌훌 마시듯 목구멍으로 삼켰던 그 눈물 젖은 밥의 맛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달게 자는 식구들이 깰까봐 주방에 환한 불도 켜지 못한 채 창문 너머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서 꾸역꾸역 찬밥을 밀어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왈칵하고 뜨겁고 서러운 눈물이 밥그릇 위로 툭툭 떨어지곤 하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살아야 하나. 도대체 내 인생의 톱니바퀴는 어디서부터 잘못 맞물려 돌아간 것인가. 뼈저리게 사무치는 외로움과 말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 지독한 서러움이 식탁 밑을 맴도는 차가운 공기처럼 온몸을 서늘하게 감싸고 돕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지금 눈가에 맺힌 그 뜨거운 눈물을 소매로 훔치시고 제 눈을 흔들림 없이 마주보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결코 남들보다 배운 게 없고 못나고 부족해서 지금 이 끔찍한 가난의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 혹은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선택을 지지리도 못해서 이런 시련의 파도가 덮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내 피부치 가족을 세상 그 무엇보다 너무도 깊이 사랑했기에 계산하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온전히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이 험하고 무서운 세상의 파도 속에서 내 가정을 지켜내려다 온몸에 영광스러운 상처를 입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거룩한 부모이자 따뜻한 배우자이실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밤마다 스스로의 가슴을 찌르는 그 가혹하고 날카로운 채찍질을 이제는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집안,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의 생명력이 오롯이 모이는 식탁 밑에 보이지 않는 풍수적 기운이 깊게 병들어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렇게 썩어 들어간 기운의 원인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여러분이 평생 남몰래 흘리셨던 그 아픈 눈물 방울수만큼 거대한 말년의 복덩어리로 되돌려 받으실 수 있는 굳건하고 환한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 조금만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제 이야기에 온전히 기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저 찌개 냄비나 올리고 밥 차려 먹거나 식후에 믹스커피 한 잔 타 마시는 평범한 가구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식탁. 하지만 이 식탁을 풍수지리하게 깊고 은밀한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집안 전체의 운명을 통째로 흔들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공간입니다. 주방이라는 곳은 예로부터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이 매일같이 공존하는 곳이라 음양의 기운 교차가 집안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방의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식탁은 밖에서 지친 우리 가족의 혈관에 따뜻한 피를 돌게 하고 생명력을 훅 불어넣는 신성한 생명의 재단과도 같은 곳입니다. 가장이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온 재물이 맛있는 음식으로 변하여 우리 가족의 몸속으로 온전히 흡수되는 곳. 즉, 밖의 재물운이 집안의 건강운과 생기운으로 기적처럼 치환되는 가장 성스럽고 맑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신성하고 맑아야 할 식탁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족들의 한숨과 무거운 걱정을 마구 쏟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변해버렸다면 사태는 아주 심각해집니다. 매일 갚아야 할 돈 걱정, 훌쩍 오른 대출 이자 걱정, 내 맘대로 안 되고 자꾸만 엇나가는 자식 걱정으로 인해 부모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푹푹 내쉬어지는 그 무겁고 날카로운 한숨들, 그리고 밥상머리에만 앉으면 서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마치 빚진 원수라도 된 것처럼 가족들에게 툭툭 쏟아내는 날선 말들과 날카로운 짜증들. 이렇게 밥상에서 내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뾰족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그냥 허공으로 흩어져 날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무겁고 끈적거리는 탁한 음기인기, 즉 집안을 망치는 흉한 기운의 덩어리로 무섭게 변하게 됩니다. 물의 축축한 성질을 가진 이 무겁고 차가운 음기 덩어리는 가벼운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못합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아래로 끝도 없이 아래로 무겁게 가라앉으려는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밥을 먹으며 내뿜은 모든 흉하고 어두운 찌꺼기 기운들은 결국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캄캄한 식탁 밑바닥으로 스멀스멀뱀처럼 기어내려가 가라앉아 시커먼 웅덩이처럼 고이게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층층이 쌓인 이 원망과 가난의 기운은 습기찬 식탁 밑에서 마치 독버섯처럼 시커먼 곰팡이처럼 소리 없이 피어나며 지독하게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무심코 식탁 의자에 앉을 때 우리의 맨발은 바로
그 썩은 은기의 웅덩이 속에 푹 잠겨서 발을 담그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썩고 병든 흉한 은기가 매일 밥을 먹는 가족들의 두 발목을 마치 물귀신처럼 서늘하게 꽉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으니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발을 구르고 발버둥을 쳐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자꾸 엉뚱한 곳으로 돈 나갈 일만 생기고 멀쩡하던 가족들의 건강마저 시름시름 이유 없이 앓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은 이 식탁 밑에 넓게 고인 거대한 은기의 웅덩이가 뿜어내는 냄새가 밖에서 현관을 통해 기분 좋게 들어오려던 맑고 풍요로운 재물마저 기겁하게 만들어서 아예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집 밖으로 쫓아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현대환경심리학에서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발을 뻗고 두는 공간이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뇌는 끊임없이 알 수 없는 불안을 감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일상에서의 치명적인 판단력 저하와 모든 삶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입니다. 결국 식탁 밑에 고인 그 끈적이고 차가운 가난의 기운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말끔하게 걷어내지 않는 이상 아무리 돈을 들여 식탁 위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그것은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무너져버린 우리 집안의 밥줄, 즉 식복과 재물복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려면 반드시 그 근본 뿌리가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 식탁 밑의 기운부터 아주 과감하게 째고 대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독하게 썩어 들어간 식탁 밑의 은기를 말끔히 씻어내어 정화하고 사방팔방으로 허무하게 흩어진 재물을 다시 하나로 끌어모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영상 초반부터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셨을 그 구체적이고도 비밀스러운 솔루션을 이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마늘 3쪽과 10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참 흔하고 별것 아닌 물건들 같지요? 하지만 이 두 가지 평범한 물건의 만남은 풍수적으로 들여다보면 가히 기적에 가까운 엄청난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마늘이라는 식재료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물론이고 저 멀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늘은 삿된 잡기를 쫓아내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해군을 매섭게 물리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마늘 특유의 코를 찌르는 알싸하고 매운 향과 그 독한 성분은 풍수의 눈으로 보면 펄펄 끓어오르는 한여름의 태양과도 같은 극강의 양기 향기, 즉 강력한 불호의 기운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식탁 밑에 시커멓게 고인 차갑고 축축한 가난의 은기를 단숨에 확 태워버리고 멸균해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연의 무기가 바로 이 흔한 마늘인 것입니다. 여기에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100원짜리 동전 3개가 더해지면 그 영적인 힘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게 됩니다. 쇠로 만들어진 동전은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쇠의 기운, 즉 금긴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어서 우리 집안에 뻗어내린 가난의 뿌리를 단칼에 예리하게 끊어내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천지인 텐딜은 즉 우주의 완벽한 조화와 완성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숫자 3이 마늘 3쪽과 동전 3개로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비로소 내 집의 귀한 재물을 지켜내고 밖의 돈을 끌어당겨 증폭시키는 절대 뚫리지 않는 완벽한 영적 금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신성한 기운의 물건들을 식탁 밑에 배치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마늘 껍질 까서 바닥에 툭 던져 놓으면 집안의 매운 냄새만 진동할 뿐 풍수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한 정성을 듬뿍 담아 하나의 거룩한 의식처럼 치르셔야 하늘이 감동합니다. 먼저 집에 있는 통마늘 중에서 썩거나 무르지 않고 알이 아주 굵고 상처가 없는 깨끗한 마늘 3쪽을 고르십시오. 이때 절대 껍질을 까시면 안 됩니다. 겉에 묻은 흙만 붓으로 살짝 털어내어 준비합니다. 껍질이 여러 겹 쌓여 있어야 마늘이 풍 뜨거운 향기가 단숨에 날아가지 않고 서서히 아주 오랫동안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며 겉으로 독한 냄새도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꺼낸 100원짜리 동전 3개는 굵은 소금을 푼 맑은 물에 깨끗하게 문질러 씻은 뒤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말려 준비해 둡니다. 그 다음 바람이 잘 통하는 얇고 깨끗한 면포거지나 빳빳하고 하얀 전통 한지를 작은 손수건 크기로 반듯하게 자릅니다. 그 종이의 정중앙에 동전 3개를 넣는데 이순신 장군님 얼굴이 아닌 100이라는 숫자가 천장을 향해 위로 보이게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위에 껍질째 있는 마늘 3쪽을 무너지지 않게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이게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청이나 한지의 4귀퉁이를 모아 올려 복주머니 모양처럼 정성스럽게 감싼 뒤 질긴 무명실이나 고무줄로 칭칭 감아 단단히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내 영혼이 담긴 작고 소중한 기운의 주머니가 완성되었다면 그것을 조심스레 손에 쥐고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남들의 시선에 띄거나 발에 차이면 뭉쳐놓은 기운이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므로 식탁 상판에 바로 밑바닥 정중앙이나 혹은 의자에 앉았을 때 무릎이 닿지 않는 가장 안쪽 식탁 다리의 후미진 구석에 투명 테이프나 청테이프를 이용해 바닥으로 툭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꾹꾹 눌러 붙여줍니다. 이런 모두가 잠든 캄캄한 식탁 밑에 몸을 웅크리고 들어가 이 주머니를 꾹 붙이는 바로 그 엄숙한 순간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고르고 마음을 극도로 고요히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다음의 화건을 3번 아주 또렷하게 마음속으로 읊조리셔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괴롭히고 숨 막히게 하던 모든 가난의 그림자와 흉한 찌꺼기 기운은 이 마늘의 뜨거운 불길에 모두 다 타서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이제 이 반짝이는 동전의 맑고 날카로운 기운을 타고 사방에 널린 거대한 재물과 황금빛 식복이 우리 집 식탁으로 거센 폭포수처럼 쏟아져 몰려든다. 여러분이 눈물을 삼키며 뱉어낸 이 간절하고도 성스러운 주문이 마늘과 동전의 양기와 결합하는 그 폭발적인 순간 여러분 집안의 식탁 밑은 더 이상 가난의 음기가 고여 썩어가는 냄새 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1년 365일 내내 돈과 재물을 뿜어내고 또 뿜어내는 마르지 않는 신비한 화수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마늘과 동전 주머니가 천길 낭떠러지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한 가정의 운명을 어떻게 기적처럼 뒤바꿔 놓았는지 제가 아는 한 분의 가슴 먹먹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상가에서 남편분과 함께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시던 60대 중반의 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두 부부는 정말이지 평생 남들 쉬는 명절 하루 제대로 쉬지 못하고 펄펄 끓는 뚝배기 불 앞에서 비 오듯 땀을 흘리며 악착같이 식당을 일구었습니다.
이제 겨우 아이들 다 키워내고 지긋지긋한 은행 빚도 다 갚고 숨 좀 돌리며 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평소 친형제처럼 따르고 의지하던 고향 선배의 달콤한 꾀에 넘어가서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식당 건물과 집을 몽땅 담보로 잡히고 엄청나게 큰 빚보증을 서주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믿었던 선배가 돈을 싸들고 밤에 몰래 도망을 가면서 부부는 하루아침에 평생의 일터인 식당은 물론 짐도 못 빼고 살던 전셋집마저 경매로 훌렁 넘어가게 되는 기막힌 상황을 맞았습니다. 내 평생의 빚담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공중분해된 충격에 남편분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듯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남겨진 박 여사님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 불 꺼진 거실 식탁에 엎드려 매일 밤 그냥 약 먹고 이대로 눈을 감고 싶다, 죽고 싶다는 무서운 생각만 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식탁에 멍하니 앉아 밤을 새우다 스마트폰에서 우연히 식탁 밑에 마늘과 동전을 숨겨두면 집안에 낀 지독한 애공이 거치고 돈길이 열린다는 이 비방 이야기를 접하게 되셨습니다. 평소 박 여사님 같으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미신으로 사람을 홀리냐며 당장 영상을 끄셨겠지만, 당시 박 여사님의 심정은 시커먼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지푸라기라도, 아니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처절한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때 병실에서 잠든 남편 몰래 집에 온 여사님은 주방 베란다를 뒤져서 깐 마늘이 아닌 흙이 묻은 껍질째 있는 마늘 3쪽을 간신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탈탈 털어 100원짜리 3개를 찾아내어 낡은 손수건으로 꽁꽁 싸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서러움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와중에도 박 여사님은 그 찬 기운이 도는 식탁 밑 캄캄한 바닥으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청테이프를 덕지덕지 뜯어 붙여가며 그 작은 주머니를 식탁 상판 밑 안 보이는 곳에 악착같이 고정시켰습니다. 부처님, 천지신명님, 제발 우리 불쌍하고 착한 남편 목숨만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지 않게 밥술이나 뜨게 해주십시오. 제발 우리 집 덮친 이 지독한 가난의 귀신 좀 제발 쫓아내 주십시오. 짐승처럼 낑긋대며 바닥을 치며 토해낸 그 절절하고 피 맺힌 기도가 식탁 밑에 어둠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다음날 당장 하늘에서 벼락치듯 금덩이가 떨어지거나 도망갔던 선배가 참여하며 돈 가방을 들고 나타나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꽉 막혔던 삶에 숨통을 기르며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친한 친구에게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고 완전히 떼인 줄만 알고 체념했던 꽤 큰 돈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타지에서 갑자기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돌아와 그동안의 미안함에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빚을 갚으러 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그 돈 덕분에 박 여사님 부부는 짐 싸들고 길거리에 나앉는 최악의 비극을 면하고 작지만 깨끗한 월세방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독한 취업난의 번번이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아주 건실한 중견기업에 덜컥 합격하여 집안의 든든한 가장 노릇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산송장처럼 누워있던 남편분도 그 소식들에 기력을 기적처럼 회복하셨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번듯하게 취직해 다시 한번 살아보자며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계십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 식탁 밑에 붙였던 동전 300원과 마늘이 뚝딱 마법을 부린 게 아니라고, 그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 했던 자신의 그 무너진 마음을 단단하게 다잡아주고 온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던 시커먼 원망과 가난의 음기를 그 맵고 독한 마늘의 양기가 깨끗하게 불태워버렸기에 비로소 하늘이 감동하여 막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입니다. 꽉 막혀 피가 통하지 않던 운명의 혈관이 뚫리니 다시 삶의 생기가 돌고 사방에서 귀인이 돕고 재물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캄캄했던 식탁 밑의 음기를 막아내고 튼튼한 금전의 방어막을 구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안심하고 누우실 때가 아닙니다. 식탁 밑에서 허리를 펴고 몸을 일으켜 세워 매일 아침 저녁 우리가 마주 앉는 식탁 위 그리고 주방 전체 공간으로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밑바닥에 구멍을 아무리 단단히 잘 틀어막아 놓아도 정작 밥을 떠먹는 식탁 위와 주방 곳곳에 내 소중한 재물을 벌레처럼 야금야금 갉아먹는 독버섯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면 그동안 흘린 땀과 정성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매일 눈으로 빤히 보면서도 별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쳤던 치명적인 풍수의 결함들을 당장 오늘 밤 모두 뜯어고치셔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식탁 위 상판을 뚫어지게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가족들이 기운을 차리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밥을 먹어야 할 그 식탁 한가운데에 언제 지어온지도 모를 출처불명의 병원 약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혹은 기한이 아슬아슬하게 다 되어가는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와 시뻘건 글씨의 독촉장, 듣지도 않은 우편물들이 식탁 한 구석을 아주 흉물스럽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탁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신성한 식복의 재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질병과 아픔, 늙어감을 상징하는 약봉지, 그리고 빚과 금전적 압박을 상징하는 지긋지긋한 고지서를 버젓이 올려두고 그 옆에서 밥을 떠먹는다는 것은 풍수적으로 보면 질병의 흉한 기운과 가난의 숨 막히는 기운을 밥반찬 삼아서 내 맑은 몸속으로 매일 함께 씹어 삼키는 것과 같은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 보기 싫은 약봉지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서랍장 안으로 단정하게 치우시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지서와 잡동사니는 식탁 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식탁에 맑고 깨끗한 여백을 넉넉히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봄을 그 다음으로 고개를 들어 주방 천장의 조명을 확인해 보십시오. 주방은 양기, 즉 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고 활기차게 돌아야 하는 곳인데 전기세 몇 푼 아낀다는 핑계로 침침하고 어두운 누런 조명 아래서 칼질을 하고 요리를 하며 꾸역꾸역 밥을 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두운 조명은 사람의 생기한기를 죽이고 다시 집안의 귀신 같은 의기를 슬금슬금 불러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당장 내일날이 밝는 대로 철물점에 가셔서 아주 밝고 환한 하얀 전구로 교체하여 주방 구석구석 어둠이 한 점도 깃들지 않도록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찬장을 한번 확 열어보십시오.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듯 설거지하다가 끄트머리가 조금 나갔거나 바닥에 떨어뜨려 실금이 쫙 간 밥그릇과 국그릇, 그거 비싸게 주고 산 거라 버리기 아깝다며 보물처럼 끌어안고 계신다면 당장 신문지에 싸서 분리수거장으로 가져가
산산조각 깨뜨려 버리십시오. 상처가 나고 금이란 그릇은 풍수에서는 이미 생명을 다한 죽은 사물이며 더 이상 하늘의 맑은 생명력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네가 흉하게 빠진 그릇으로 매일 밥을 먹는 것은 하늘이 주신 식복을 내 손으로 북북 찢어버리고 남들에게 가난을 구걸하는 짓과 같습니다. 환하고 밝은 조명 아래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에 소복이 담긴 밥만이 우리 가족의 진정한 식복을 지켜내고 튼튼한 말년의 재물운을 보장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반드시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새벽에 홀로 일어나 찬 바닥을 두며 식탁 밑에 마늘을 붙이고 식탁 위를 쓸고 닦아치우고 정든 그릇이라도 이가 나갔다면 미련 없이 내다버리는 이 땀 흘리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 이제 여러분 눈에는 그저 우리 집 돈 벼락 좀 쏟아지게 해주세요 하고 허공에 비는 천박하고 얄팍한 기복신앙의 주술로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된 내 삶에 어긋난 태도를 내 손으로 꼿꼿이 바로잡고 이리저리 상처 입은 내면의 깊은 어지러움을 정돈하여 앞으로 뚜벅뚜벅 다가올 새로운 운명을 아주 맑고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겠다는 참으로 고귀한 철학적 수행의 과정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우리 인간이 짓는 수많은 죄 중에서도 특히 입으로 짓는 죄, 즉 구업커교의 무서움에 대해 뼈를 깎는 매서운 화두를 수없이 던지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둥글게 둘러앉은 밥상머리에서 밥을 씹으며 무심코 툭툭 내뱉는 남에 대한 험담, 지긋지긋한 내 신세 한탄, 돈 없는 것에 대한 짜증과 불평불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의 가슴에 푹푹 비수를 꽂는 날카로운 원망의 말들, 스님께서는 그 말들이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시퍼런 독화살이 되어 내 밥그릇을 내 손으로 엎어버리고 우리 가족의 복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행위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어떤 훌륭한 풍수 비방이나 부적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돈 문제로 얽혀 겪는 이 찢어지는 고통은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내 통장에서 사라져버린 그 돈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돈을 핏발선민으로 쫓으며 집착하는 맹독성 미련과 착한 나를 배신하고 이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 끓어오르는 지독한 분노와 원망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두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도록 꽉 움켜쥐고만 있으면 하늘에서 불쌍히 여겨 새로운 기운과 복을 내려주려 해도 그 따뜻한 손을 잡을 빈 공간이 내 손에는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손에 꽉 쥘 것을 스르르 놔야 비로소 다가오는 새로운 것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먼지 쌓인 캄캄한 식탁 밑으로 엎드려 기어들어가 냄새나는 마늘과 차가운 동전을 정성껏 붙이는 그 작고 은밀한 땀방울은 그저 요행을 바라는 바보 같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밥상머리에서 내 가족을 향해 날카롭게 나를 세웠던 나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돈에 대한 헛된 집착과 원망의 질긴 끈을 내 손으로 과감히 싹둑 잘라내어 내 오만한 마음을 한없이 바닥으로 납작 엎드려 낮추겠다는 것, 즉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심자신의 참으로 위대한 실천이자 수행인 것입니다. 식탁 밑에 더러운 은기를 닦아내듯 내 마음속에 탁한 앙금을 시원하게 씻어내고 다시는 신성한 밥상머리에서 가족에게 원망의 구업을 짓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아주 엄숙하고 단단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비워지고 맑아진 마음가짐으로 다시 식탁에 앉아 밥술을 뜰 때 비로소 우주의 거대하고 찬란한 복의 기운이 여러분의 비워진 두 손과 집안으로 물밀듯이 세차게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고 긴 이야기에 중간에 나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팍팍한 삶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 매일 밤불 꺼진 식탁에서 남몰래 순민물을 훔치셨을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오늘 제가 목 놓아드린 이 말씀이 꽁꽁 얼어붙은 가슴속 깊은 응어리를 부드럽게 풀어내는 작은 위로의 난로가 되고 지옥 같은 내일을 다시 살아갈 희망의 파란 씨앗이 되었기를 가슴 깊이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밤 가족들이 모두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집안이 절간처럼 고요해지면 혼자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나가 보십시오. 냉장고나 베란다에서 껍질째 있는 마늘, 새쪽과 은빛으로 빛나는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찾아 정성껏 작은 천이나 하얀 한지에 싸서 꽁꽁 묶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신 후 캄캄한 식탁 밑으로 몸을 낮춰 들어가 그 간절한 정성의 덩어리를 바닥에 단단하게 붙여보시길 바랍니다. 식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약봉지와 기분 나쁜 고지서들을 다 치우시고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족에 대한 원망도 함께 쓰레기통에 남김없이 비워내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그 차가운 식탁에서 홀로 꿀꺽 삼켜내야만 했던 그 수많은 서러움의 눈물과 짠땀방울은 절대 단 한 방울도 이 세상에서 헛되이 땅에 떨어져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겨운 인고의 세월은 반드시 억만 배의 거대한 말년복과 화산처럼 폭발하는 재물운으로 되돌아와 마침내 여러분의 맑아진 식탁 위로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쏟아져 내릴 것을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굳게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가슴속에 꽉 막혀있는 남편, 아내, 자식에 대한 말 못할 서운함이나 매일 밤 내 숨통을 조여오는 끔찍한 금전적인 고통과 한숨이 있으시다면 부디 혼자 가슴 치며 앓지 마십시오. 영상 아래 댓글창에 맞춤법이나 철자법, 남들 시선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소연하듯 여러분의 그 아픔 맺힌 응어리를 긴 글로 왈칵 쏟아내듯 남겨주시고 훌훌 털고 가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 시커멓게 썩어 고름이 되어가던 그 독한 원망을 밖으로 꺼내어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글로 적어내려가는 그 작은 배출의 행위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을 밤마다 짓누르던 그 무서운 흉한 기운의 절반은 이미 공기 중으로 흩어져 영원히 사라지는 엄청난 개운의 치유 효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눈물, 콧물 훔쳐가며 남겨주신 그 소중하고 귀한 굴곡 긴 삶의 이야기들을 제가 내일 빠짐없이 단어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정성껏 가슴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가장 맑고 긍정적인 밝은 기운을 듬뿍 담아 두 손 모아 응원하고 그 응어리를 따뜻하게 녹여드리겠습니다. 그 숨막히고 험난한 고비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견뎌내신 여러분, 앞으로 걸어가실 앞날에는 1년 365일 내내 마르지 않는 풍요로운 식복과 쏟아지는 재물운, 그리고 푹신한 꽃길을 걷는 것 같이 평안한 말년의 축복만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제 모든 진심을 다해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날씨가 찹니다. 늘 건강 잃지 마시고 입맛 없어도 밥 잘 챙겨 드십시오. 내일은 오늘보다 반드시 평안하고 좋은 날이 오실 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